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8785 부대 소속 심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국 예능 PD라는 꿈으로 일단 지금은 군 복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영상연출과라고 전문대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영상 연출과에서는 보통 어떤 영상들을 배우나요? 장르 같은 거는 굉장히 폭이 넓게 영상을 그냥 배우고 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드라마, 뭐 단편 영화 같은 것들, 그 약간 숏폼 그 콘텐츠에 적합한 영상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로는 무슨 VJ 제작 실습 같은 것도 있었고 뮤직비디오 제작 실습 같은 것도 있었고 짧은 영상 같은 거를 하나하나 다 일단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군 복무가 다 끝나고 복학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실제로 단편 영화 같은 거 들어간다든지 다큐멘터리를 뭐 좀 더 질 높게 찍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게 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제 영상이나 업계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배우게 되는 학과입니다. 예. 인간은 쓰레기를 좋아해는 그 환경 다큐멘터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을 때 굉장히 쓰레기 문제가 한참 그것도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달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거기서 일회용 같은 것도 막 무분별하게 아직까지도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아예 완전히 생산하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비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직접 저희가 기획한 실험을 해보고 전문가분들한테 찾아가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1%라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관심을 그렇게 막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막 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이번 영상 만들고 나서 뉴스에서 환경 문제 나오면 그냥 바로 귀를 쫑긋하게 되는 막 그런 거였는데 사전 제작 그 기획 단계에서 그 환경 위기 시계라는 거를 제가 한번 그 어디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딱 되면 그게 뭐 멸망 수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그 수치를 시계로 나타내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 지구의 환경 시계 시각이 굉장히 그 멸망 수준에 이르는 12시까지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1분이나 좀 늦출 수 있을까? 그냥 막 환경을 완전 팍 바꾸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1%라도 조금씩 바꾸면서 흔히 막 쓰고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들을 그래 이런 거라도 사서 우리가 좀 잘 버리고 좀 줄일 수 있다면은 환경 그 위기 시계의 시각이 딱 단 1분이라도 늦춰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소재에 대한 문제로 다뤄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일단은 그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작게나마 뭔가 쓰레기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명의 사람이 100% 바뀌는 게 아니라 100명의 사람들이 단 1%라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시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 인터뷰나 답변들을 보기도 하고 실험 장면들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버렸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한번 버려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교훈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무심코 버리시거나 좀 평상시에 그냥 막 쓰여지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조금씩 덜 쓸 수 있게 되고 좀 조금이라도 신경을 좀 쓰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팀원들이 좀 그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둘. 크레인으로 잡아지는 수많은 쓰레기들. 이들 중 여러분들은 어떤 쓰레기를 버리시나요? 저는 플라스틱이랑 캔을 자주 버리는데요. 아무래도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라면이나 음료수가 제일 많은 것 같죠. 보통 이제 비닐류나 플라스틱 많이 버리고 있어요.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등등. 한 사람 기준으로 평생 버려지는 쓰레기는 무려 100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버리다 보면 몇천 톤의 쓰레기 처리장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 코로나19 사태도 생기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 문화가 이제 변화가 되고요. 안에 이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출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배달 음식 위주로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일회용품들 위주로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과자 봉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거의 3번 정도는 자주 버리거든요. 우리 인간은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쓰레기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단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게 문제인데 그 사용하는 대상이 뭐냐? 일회용 제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일회용품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다라는 어떤 관념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일회용이라는 거는 한 번만 쓰고 버리고 또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소비하는 속도가 처리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게 과연 위생적이고 청결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잘못된 소비 생활마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뻔하지만 알아야 하는, 알고 있었지만 기억해야 하는 쓰레기들을 단 1%라도 변화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여기는 세종의 한 대학교 기숙사 옆 쓰레기장입니다. 이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제작진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버리는 쓰레기들로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쓰레기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버릴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버리려고 하는 쓰레기들을 제작진이 다시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배출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알기 위해 하나하나 다시 분류하고 행고내기까지 했는데요. 저와 저의 친구를 초대하고 제작진의 특이한 실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류는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실제 분리수거장처럼 묘사하고 기존의 습관을 고쳐잡기 위해 다시 한번 분리배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버리기 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과자 같은 경우에는 소금기가 있어서 이 비닐을 재활용할 때 다 소각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 이 소금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에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번 배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실험 목적이 다 맞추라는 게 아니지 않나? 너무 다 맞춰버리면 또 안 되나? 이렇게 좀 해줘야겠다. 특히 이 페트병 다 라벨을 제거하시고 몸체만 분리를 해서 내셔야 되는데 또 내용물 다 비우시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아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민망해진데요. 여러분들도 플라스틱을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플라스틱 있는 그대로 버려야 합니다. 물을 어디다 넣어야 이제 캔이나 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는 잘 알겠는데 이제 일반 쓰레기가 이제 저게 맞나?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것도 일반 쓰레기 포함이 되나 그게 좀 헷갈렸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이 캔 그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개? 이거를 따서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분류해서 버리시면은 선별장에서 손으로 선별이 잘 안 된다고 하니 이렇게 붙여서 버려주시는 게 맞고, 스티로폼은 대부분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의 그 원료가 나와야지 질이 좋은 거라 이렇게 오염된 것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는 게 맞고요. 종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치킨이나 피자 박스 기름기가 많은 것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 재활용해야 될 것들이 본래 만들어진 그 자체로 분리배출이 되어야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름기가 있거나 오염된 것은 과감하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마스크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소모품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쓰레기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얘기가 많았어요. 최근에 뭐 저 마스크 끈에 뭐 비둘기가 뭐 걸려가지고 어쩌고 잘라서 버려야 된다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 사용한 부분 잘 접으셔가지고 돌돌 말아서 한꺼번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티로폼 이제 단무지 이제 짜장면 시켜서 단무지 같은 거 나오는 그런 조그만한 플라스틱 그릇도 이게 일반 쓰레기가 맞나? 이런 싶은 게 좀 많았어요. 그것들도 다 이제 분리수거 하기에 이런 것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분리수거하셨던 점에서 문제가 확실히 보이셨나요?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것들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1%의 쓰레기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의 마포 자원회수시설. 새벽에 폐기물 집화 차량이 들어와 처리장에 쌓아두는 생활 쓰레기들은 전부 소각하고 각종 설비로 쓰레기들을 원활하게 처리해준다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처리된 소각재들의 경우 건설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각되지도 못하고 생분해되지 못하는 플라스틱은 오히려 환경의 폐해로만 남겨진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즘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플라스틱 사용. 네, 배달하고 배달 음식 먹고 나서. 기후변화, 특히 탄소 중립.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든요. 또 토양이나 해양 오염도 해양 오염의 주범이라도 꼽힙니다. 그래서 피자 그거 먹었을 때 피자 그거 플라스틱이 그었거든요. 플라스틱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플라스틱 없어지면 좋겠다. 네. 좋은 플라스틱이 썩는 게 500년이 걸린대요. 그렇죠. 하지만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 그렇다면 소비를 완전히 멈춰야만 할까요?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말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버릴 때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플라스틱의 끝이 어딜까. 사실 빨대는 없어도 음료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커피 워낙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일회용 컵이랑 빨대는 세트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빨대가 진짜 많거든요. 심지어 빨대는 이제 법적으로 규정한 일회용품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추산도 안 될 뿐더러 그냥 그렇게 막 방치되고 있는,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일회용품 중에 하나거든요. 가볍고 튼튼하고 값싸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냥 소재가 아니라 뭐 돌이나 나무나 물처럼 정말 귀한 자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회용품을 무조건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품목이나 제품들을 다회용기로 좀 바꿔보는 것들은 정부가 끌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이나 특히 기업 또 소비자분들도 한 번의 불편스러움을 감수하면서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그런 움직임들이 요즘 활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만을 생각했던 과거에 비해 시민분들 혹은 주민분들의 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불편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과대한 포장입니다. 과거 마트나 가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까만 비닐봉투가 규제를 법을 통해서 무상 제공이 금지되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제
제도들이 새로 신설되고 저희 사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대 포장 그런 거. 과대 포장 같은 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굳이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좀 과자 같은 것도 보면은 공기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봉투가 커지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거 뭐 2+1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테이프로 막 많이 묶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되게 문제거든요. 굳이 이 물건의 뭐 기능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이 포장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마케팅이라든지 더 많은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포장을 하는 거? 그게 사실 우리한테 다 오는 쓰레기잖아요. 비용을 내고 사는 쓰레기.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정부가 기업들한테 그런 쓰레기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처리장에 쌓인 7,000톤이 넘는 양의 쓰레기들을 처리해주는 각 지역의 자원회수시설. 그러나 시민들의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낙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분리수거장, 쓰레기 처리장 또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냄새만 가득한 곳으로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로부터 거리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쓰레기가 많이 쌓였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안에다 안 넣고 밖에다 이제 쓰레기를 쌓아 놓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안에는 충분히 공간이 많은데 밖에다 버리니까 이게 쓰레기가 지저분해 보이고 공간도 부족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은 네. 그냥 좀 그 주변 환경이 깔끔하다기보다는 좀 많이 더럽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네. 이 동네 음식물 쓰레기가 약간 좀 악취가 심하게 나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좀 개선되면 좋겠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네. 그런 배달 음식을 먹고 나서 그거 처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막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버렸는데도 거기도 아직 음식물 같은 게 묻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냄새도 나고 벌레도 또 지금 여름에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소각될 때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도 쓰레기 때문에 분노하고 더 이상 지구가 타오르는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의무적인 필수로 바꿔야만 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평소에 버리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과자만 안 먹으면 좀 더 비닐 쓰레기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종이류? 박스나, 종이들. 저도 동일하게 약간 박스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그 탈플라스틱 사회 또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을 사용을 억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나의 조그만 수고로움이 우리의 후속 세대 또 말 못하는 동식물 그리고 먼 미래의 우리의 지구를 위한 조그만 수고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편리함이라는 거를 한순간에 포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지구의 용량은 한정돼 있고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회용품 용기들이 엄청 많은데 다 같이 좀 마음을 합쳐서 그 일회용품 용기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잊고만 있었던 심각한 이야기.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넘어서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떤 종류를 적게 사용해서 버릴 것이고 분리수거도 다시 한번 씻어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사소한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을 100%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100명의 기존 습관을 단 1%라도 바꾼다면 쓰레기의 환경 문제에 반드시 출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1%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죠. 고맙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저희가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는 왓츠 마이 쓰레기라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 콘텐츠에서 왓츠 인 마이 백이라고 막 본인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소개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패러디해갖고 우리가 그냥 진짜 단순하게라도 뭐 지금이라도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좀 실험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게 그 근처 저희 대학교의 근처에 분리수거장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같은 거나 컵라면 그런 거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되도록 가져와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그런 걸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기획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쓰레기를 가져와서 또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닦으면서 막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구역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던 저희 같이 했던 스태프들한테 너무 속으로 괜히 했나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어쨌든 분리수거를 직접 하면서 다시 해보면서 어떻게 버렸었는지 그래 아니면 이거를 진짜 이게 원래 잘못된 건데 진짜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알고 있었냐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저희만의 좀 독창적인 실험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시민분들은 그 세종 그 특별자치시의 세종 호수공원에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좀 가까이 있던 곳인데 거기서 뭐 주말 같은 그럴 때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인터뷰를 해서 시민분들 하면은 좀 수월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본 겁니다. 카메라 앞에 쓴 것만은 굉장히 좀 앞에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좀 섭외하는 굉장히 좀 애를 썼던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몇 번 다시 여쭤보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촬영에 좀 흔쾌히 응해주셨던 그 시민분들이 계셔갖고 그 시민분들께 뭐 굉장히 감사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질문도 드리고 실제 저희가 인터넷에 찾아봤던 거를 시민분들께서 직접 막 말씀해 주시기도 하니까 그래도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에 있는 그 쓰레기 단체라던가 관련 문제에 있는 그런 뭐 어떤 동호회 이런 걸 다 하나 이메일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면서 근데 이게 전문가 인터뷰가 저희가 원래 현장 직접 찾아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막 비대면 문화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촬영에 대해서 이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비대면 인터뷰 촬영으로도 그렇게 저희 요청을 드렸는데도 흔쾌히 그래도 응해 주셨던 전문가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 인터뷰를 하든 전문가 분들 인터뷰를 하든 인터뷰를 제가 요청 드리는 것부터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근데 다행히도 흔쾌히 응해 주셔갖고 저희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민 인터뷰랑 전문가 인터뷰랑 뭐가 더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게 다 어려웠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좀 어려웠었던 거는 솔직히 전 시민 인터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분들은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시민분들 갑자기 질문 딱 드리고 답변 드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민 인터뷰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방송국 예능 PD를 꿈꾸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시는 영상처럼 뭐 실험을 하고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앞으로 예능 PD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성 있는 그런 좀 주말 버라이어티 예능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재미 속에서 의미하고 의미도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 같은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큰 포부를 가지면서 이렇게 좀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생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직접 로케이션도 기록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예능 PD를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가면서 좀 확실하게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군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이게 군인 신분이어도 이게 나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방공관제 사령부나 저희 부대 그런 선임분들, 간부님들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